한국인이 캄보디아에서 납치되고 고문당한 채 발견됐습니다. 2024년 기준 동남아시아 한국인 피해 사례는 전년 대비 300% 급증했고, 그중 캄보디아가 최다 발생 국가로 기록됐습니다. 미국 출신 인도주의 컨설턴트 사라는 현지 조사 중 이 사실을 마주했을 때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국인은 안전할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주요 타깃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캄보디아 정부와 범죄 조직이 연계됐다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라는 조사를 진행하면서 예상치 못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체계적이고 안전한 시스템을 가진 국가인지 역설적으로 이해하게 된 겁니다. 범죄 조직이 한국인을 노리는 이유와 캄보디아 현지의 무질서한 실태, 그리고 그 속에서 더욱 빛나는 한국의 체계성까지. 과연 캄보디아 현장에서 그녀는 무엇을 목격했고 한국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 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온 사라예요. NGO 인도주의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죠. 주로 아시아 지역의 사회 문제를 조사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게 제 업무입니다. 인신매매, 아동 학대, 보이스피싱, 조직 마약 밀매, 이런 어두운 범죄들을 추적하는 일이에요. 10년 넘게 이 일을 해오면서 여러 나라를 다녔지만 캄보디아만큼 충격적인 곳은 처음이었습니다. 이번에 파견된 곳은 캄보디아였어요. 푸놈펜과 시아누크빌 지역의 인신매매와 보이스피싱 조직을 추적하는 6개월짜리 프로젝트였죠. 솔직히 처음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한국인 여행자들은 큰 문제 없이 다닐 거야. 한국은 선진국이고 캄보디아는 개발도상국이니까 한국 사람들은 조심만 하면 안전하겠지. 그냥 일반적인 관광사고나 소매치기 정도만 조심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죠. 한국 드라마도 인기 많고 K-팝도 유행하니까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가 나쁘지 않을 거라고도 생각했어요. 그런데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현지 도착 후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조사 자료를 정리하던 중 한국인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견했습니다. 그냥 단순한 사기나 절도가 아니었어요. 납치, 고문, 감금, 강제 노동, 장기 밀매, 의심 사례까지, 이런 끔찍한 단어들이 보고서 곳곳에 박혀 있었죠.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한국 사람이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있지? 한국은 경제 규모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나라잖아요. 기술도 발달했고 교육 수준도 높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나라인데, 더 충격적인 건 현지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제가 인터뷰했던 한 현지 인권활동가가 말했어요. 한국인 조심해야 돼요. 요즘 많이 타깃이 되거든요. 특히 젊은 한국인들. 저는 되물었죠. 왜 하필 한국인이에요? 중국인이나 일본인도 많이 오는데. 미국인도 오잖아요. 그가 답했습니다. 돈 있어 보이고 순진해 보이니까요. 게다가 캄보디아 정부는 별로 신경 안 써요. 중국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중국 조직 건드리기 싫어하거든요. 한국 정부는 항의해도 소용없어요. 여기선 돈이 법이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단순한 범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국가 간 안전 체계의 격차 문제였던 거예요.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않는 곳에서 개인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된다는 걸 실감했죠. 저는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대사관과 연락하고 피해자, 가족들과 인터뷰하고 현지 경찰과 만나고 범죄 조직 관련자들까지 접촉했죠.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들은 정말 끔찍했어요. 캄보디아 정부 일부가 중국 범죄 조직과 연계되어 있다는 정황도 있었습니다. 한국인 피해자가 신고해도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 가족에게 뇌물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심지어 경찰이 범죄 조직의 피해자 위치를 알려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피해자 가족 중 한 분이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아들이 거기서 석 달째 갇혀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영상 통화로 얼굴만 봐요. 매번 맞은 자국이 있고 살이 빠져 있어요. 처음엔 5천만 원 보내라고 하더니 이제 1억 원을 요구해요. 캄보디아 경찰은 아무것도 안 해줘요. 한국 정부가 나서야 하는데 외교 문제라고 조심스러워하고. 제발 도와주세요.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그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한국인들이 해외에서 겪는 이 위기는 단순히 개인의 부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국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곳에서 한국인은 보호받지 못한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역설적으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체계적인 곳인지 비교하게 됐습니다. 한국에선 범죄가 발생하면 경찰이 즉시 움직이죠. 법이 제대로 작동하고 피해자는 보호받습니다. 신고하면 3분 안에 출동하고 증거를 확보하고 가해자를 추적합니다. CCTV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고 범죄자는 빠르게 검거되죠. 그런데 여기 캄보디아에선 그런 시스템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작동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경찰이 범죄 조직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길거리에는 CCTV도 없고 신고해도 경찰이 오지 않고 법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어요. 한국인 피해자들이 겪은 현실과 한국 내 질서를 대조하면서 저는 한국이 얼마나 안전한 나라인지 절실히 느꼈습니다. 길거리에서 밤늦게 걸어도 안전하고 경찰에 신고하면 믿을 수 있고 법이 공정하게 작동하는 나라.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캄보디아에 와서야 깨달았어요. 귀국 전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한국으로 돌아갈 한국인 여행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었거든요. 편지의 첫 문장은 이랬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의 친구들께. 저는 미국에서 온 사라입니다. 이번에 제가 파견된 곳은 캄보디아였습니다. 저는 계속 썼어요. 처음엔 이렇게 생각했죠. 한국인 여행자들은 큰 문제 없이 다닐 거야.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제가 조사하던 도중 한국 사람들이 캄보디아에서 납치되고 고문당한 채 발견된다는 뉴스를 접했어요. 현지인들조차 한국인은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와 범죄 조직이 얽혀 있다는 반응도 들었고, 한국 정부와 외교적 책임이 맞물려 있다는 논의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이란 국가는 단순히 관광 잘 되는 나라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이 온전히 작동하는 나라라는 것을요. 한국인이 누리는 안전과 질서는 결코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이 편지를 통해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나라인 한국은 해외에서 겪는 위기 앞에서도 그 가치가 빛나는 나라입니다. 캄보디아에서 마주한 위기와 비교했을 때 한국의 정직성과 책임감은 더욱 도드라졌어요. 여러분의 나라가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제가 배운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한국인이기에 한국이기에 가능한 체계와 배려가 있다는 것. 편지를 다 쓰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캄보디아의 밤은 여전히 어둡고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 어둠 속에서도 빛을 지키고 있다는 걸요. 한국인이 당연하게 누리는 안전이 사실은 국가가 만들어낸 소중한 결과물이라는 것을요. 캄보디아에서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탄합니다. 미국에서 온 친구 사라드림. 한국의 이야기가 자랑스럽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